자, 그 세종의 변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 세종은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세인가 6세이 개발 단계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종이 8년, 10년 뭐 그렇게 지금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는 게 있겠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들을, 그리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점들이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 걸 반영해서 만든 게 5생과 6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생과 6생은 지금 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특히 5생은 첨단 생활권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아마 분양하면 굉장히 핫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긴 또 청주하고 가까워요. 청주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청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면 청주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사 올 것이다. 3생활권을 거의 점령한 분들이 대전분들 아닙니까? 그 가까우니까, 유성구 가깝고 저기 관평동하고 가까우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왔죠. 자, 5생도 그 가경동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자, 이제 5생이 완성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이사 올 것이다. 자, 이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면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자, 그것은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생활 패턴에 맞게 가시면 돼요. 생활 패턴에 맞게. 학원이 많은데, 뭐 중고등학교 학원이 많은 곳으로 오려면 그런 데 가시면 되고, 금강변이 좋으면 3생활권, 4생활권으로 오시면 되고, 뭐 대전 직장 거리를 또 고려하면 뭐 고려해서 가시려면 또 각자 가시면 되고, 뭐 그럼 각자 그 시세에 맞게, 생활 패턴에 맞게 가시면 돼요. 그 세종의 강점은 뭐냐면 어떤 그 중심 상권과의 거리의 차이는 다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BRT가 이제 세종의 지하철인데, 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BRT 라인과 BBRT 라인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BRT를 타면 이렇게 순환하니까 단거리로 이동하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짧게 소요되지만, 그냥 일반 버스를 타면 돌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이. 그런데 내가 자차를 이용하겠다. 나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BRT 라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각자의 그 어떤 생활 패턴에 맞게, 그 다음에 이동하는 차량에 맞게 가셔도 된다.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어떤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졌기 때문에 뭐 거기에 다 공원들도 형성되어 있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다 형성되어 있고,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세종이다. 균형적인 발전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단지 이제 도시의 랜드마크와 BRT 라인이 가까우면 뭐 그런 지역이 이제 고급지로 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고급지에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 분은 그런 데로 가고, 자,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한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런 데로 가고, 학군이 좋은 데 있으면 학군이 좋은 데로 가시고, 자, 그렇게 입맛에 맞게 가도 된다. 자, 그리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싼 전세가는 사라지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건 아니에요. 세종이 뭐 아직도 대전 수준인 것 같아요. 대전 수준. 32평, 뭐 2억 5천 정도, 예를 들어 평균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 뭐 이제 내년 되면 조금 올라가겠죠. 뭐 2억 한 7천, 뭐 높게 올라가면 8천. 자, 근데 아마도 2020 한 2년, 3년, 자, 그때 가면 제가 보기에는 3억 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억이 분명히 넘어요. 왜냐면 물량이 없어, 물량.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들 시설이 완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급속도로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세종의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종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줘야 이 거주자의 어떤 질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싼 전세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비싼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직업을 가졌겠죠. 그리고 소득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세종의 질적 성장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년에 이제 그 세종이 어마어마한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종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레벨업이 되어 있죠. 뭐 이제 뭐 3억대 아파트는 없는 거죠. 3억대 8사 기준으로 이제 뭐 7억대, 뭐 8억대도 거래되고, 그리고 뭐 98 기준으로 8억대, 7억대도 거래가 잘 되고. 자, 그만큼 이제 주민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민의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이제 투자로
투기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빠져나가는 추세이고, 자, 그걸 이제 실수요자가 다 샀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수준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한 그 필터링 과정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필터링 과정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많은 수요가 진입을 기다리고 있고, 공급은 줄어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세종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세종의 그 정주 여건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전국의 중심이면서 광역 교통망이 계속 확대 중이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종은 뭐라 할까요? 일사천리 뭐 질질 끌고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가 1시간 10분에 완성이 된다. 자,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서울에 살면 강남에 가까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서울하고 가까워야 돼요. 서울하고 뭐 동탄도 서울하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 요즘 레벨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GTX로 연결되면서 바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자, 1시간 10분 만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대전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예요. 대전은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100년 이상 된 도시이고,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세종이 이제 못 따라갔던 건데, 바로 이제 그 대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1시간 10분 돌파 가능. 자,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자, 그리고 세종은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이다. 자, 이게 그 다른 지역에 가면 뭐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계획된 도시를 보면 완성도가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도시 계획을 짜놨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요. 한꺼번에 팍 되질 않아요. 한꺼번에. 도안 신도시 보면 지금 그게 언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안 신도시의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거 뭐 그 도시가 완성될 때 되면 뭐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종은 그렇지 않다. 세종은 이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이고 빠르게 건설되고 있는 도시이다.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완벽하게 돼 있다는 것은 이 공원이 도시 곳곳이 공원입니다. 도시 곳곳이. 내가 집 앞에서 나가면 그냥 걸을 수 있는 공원들이 쫙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상권도 마찬가지고, 상권. 이 항아리 상권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바로 세종이다. 자, 그리고 이 세종은 보행로와 자전거가 잘 돼 있다. 보행로와 자전거. 자, 이 세종은 이 도로는 좀 좁아도 이 보행로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나중에 이제 차선이 좁아지면 그 보행로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보행로가 무척 잘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행로도 다 차단막을 쳐놨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자전거로 생활권을 이동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 자전거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3생활권에 산다 그러면 3생활권, 4생활권까지 다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생활권도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자전거 도로가 무척 잘 되어 있다. 자, 앞으로는 저도 이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보니까 이 자전거가 그렇게 편해요. 차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주변에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느낌이 쾌적하게 달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공 인프라. 자, 이게 또 잘 돼 있어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들이 많아요. 공원들. 놀이공원, 상상숲, 놀이공원인가? 어떤 금강변에도 있고, 곳곳에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들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거기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잘 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 자, 그리고 도시의 호수공원, 그리고 중앙 센트럴파크,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퀄리티가. 나중에 이제 올해 완성이 되죠. 올해 부분 개장을 하고 내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완성이 되면 도시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자, 호수공원도 좋지만 그 주변에 수목원, 센트럴파크. 자, 그리고 그 안에 세종시에 있는 센트럴파크는 이렇게 그냥 보고 걷는 거리가 아니에요. 보고 걷는 거리가 아니다. 뉴욕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니까.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기타 레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주말을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안 나가도. 자, 그러한 곳이 세종이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내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내년부터는 수요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 이제 나성동에 이제 주상복합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또 상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곳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이고, 입주할 것이고, 상권도 좋아질 것이고, 그곳에 입주 타임에 상권도 좋아질 것이고, 좋은 정주거권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보면 세종은 이제 명품 신도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명품. 그 개발 속도도 그렇고, 세종 국가의 그 예산이 투입된 도시 아닙니까? 땅을 전면적으로 LH가 수용을 해서, 자, 그 수용해서 얻은 수익을 또 개발 비용으로 다 쓰고, 자, 그렇게 재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또 따로 들어오고,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생애에 이런 도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국가의 중앙행정부가 들어오니까,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서울 세종 간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전국의 중심이 돼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 거죠. 자, 그런 점을 생각으로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정부의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부의 관심이. 정부는 그냥 자기들은 그 어떤 선거에 유리한 면으로 가니까 어떤 수도권에 어떤 치중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자기 표밭이 있으니까 그곳에 치중하는 것 같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수도권으로 또 쏠린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그 세종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 전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러한 그 뭐랄까 초발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국가가 균형 발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미래는 없는 겁니다. 자, 생활권별로 다 특화되어 있고 특색이 있다. 자, 이건 이제 실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셔야 돼요. 세종은 직접 와서 보셔야 돼요. 생활권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보고 글로 보면 잘 모른다. 자,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올 때, 한 바퀴 돌았죠. 저는 이제 계속 한 2년 정도 봤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전 처음에 이제 세롬동이었죠. 저도 이제 세롬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죠. 세롬동이 상권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그렇게, 시골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고, 딱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다음에죠. 도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을 때 딱 와서 보니까, 저는 딱 금강을 보고, 금강동이 낫겠구나. 그리고 쾌적한 그 고급지구나, 제가. 고급지로서 쾌적하게 살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이나 동부 이천동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서 저는 이제 현재 삼생활권에 이제 선택하고 내려온 거죠. 이제 그렇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색깔대로 나는 중심 상권이 좋다. 자, 그러면 나성동, 세롬동으로 가시고, 나는 도담동이 좋다. 그 원수산 있고, 또 전월산 있고, 자, 그런 데로 가고 싶으면 또 도담동 가시고, 또 학원가가 또 조금 많은 데로 가겠다 그러면 아름동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금강변의 쾌적성이 좋고, 자, 그리고 대전이 가까운 곳에 살겠다. 그럼 3생이나 4생 사시면 되는 거고, 자, 그것은 이제 자가 생활 스타일에 맞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 어디든 산책로이고, 산책이 항상 가능한 도시이다. 그 세종의 수요층은, 요게 굉장히 포인트인데, 이 세종에 앞으로 누가 살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세종의 미래인데, 자, 지금의 세종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이 있으신 분들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공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사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천안, 청주, 대전, 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시겠죠.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세종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바로 이제 그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깔릴 쯤에 어떤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고 어떤 많은 사업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없다. 참 어떻게 되면 그 다른 서비스 업종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들, 공장들 내려오며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서비스 업종도 많아질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80만 이상으로 갈 때 다른 서비스 업종도 많아지면 이제 전국적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세종은. 거기다가 서울까지 1시간 10분 거리다. 자, 이러한 생각을 열어놓고 세종을 봐야 된다. 자, 그래야 세종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세종은 인근에 사는 사람만 가지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수요층이다. 자, 그러한 프레임을 깨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앞으로 전세 수요는 늘고 전세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내년은 물량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물량이 없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내려와야 하는가? 자, 이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세종에서 내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분, 예를 들어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직업을 잡으나 여기서 직업을 잡으나, 자,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 좋겠죠. 여기서 직업을 잡아서 여기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아이들이 유해 환경이었고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내려오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분들이 우선 내려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의 유해 환경이 없다는 건데, 세종에는 쉽게 말해서 모텔도 없고 유흥업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해 환경이 없어요. 유해업소가 없어요. 여성을 고용한 그런 술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엔 여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 무슨 뮤직바, 무슨 헌팅 포차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데는 세종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놀고 유흥을 즐기기엔 좋은 도시는 아니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도 이 세종은 이 컴팩트한 도시고 이렇게 짜여진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동선 파악이 쉽게 잘 돼요. 그리고 이 확진자 컨트롤이 잘 되는 도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청사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나왔죠. 그 덕분에.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나오더라도 그 동선 파악이 쉬워요, 세종은. 자, 그래서 그 방역 체계가 좋다는 거죠, 이 세종 같은 도시는. 어쨌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려오셔도 돼요, 세종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여기서 내려와서 시작하시면 된다. 자,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세종의 랜드마크가 완성이 되고 이제 정주 요건이 급속도로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변 도시, 이 청주, 대전, 공주, 천안 이 주변 도시에서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만한 퀄리티가 없으니까, 아이들 키우기에. 그게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가 저희가 사는데 굉장히 좋대더라. 자, 그런 입소문을 타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정주 요건이 21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좋아진다. 자, 그리고 이제 21년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한 상권도 이제 다 해결이 돼요. 모자라는 건 있으면 대전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 정주 요건이 갖춰지는 시기가 21년이니까 많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공기관도 이제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씩 계속 들어와요. 계속 짓고 있고. 자,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계속 많이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려와서 시작하시라 이거예요. 이만한 정주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에 비해서는 집값도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도 싸고, 아직도 전세 가격이 2억에서 2억 5천이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금리도 낮으니까. 자, 그런 분들 내려오시고, 자,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청약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을 받으셔서 당해 조건을 갖춰가지고 청약을 받으면 아직도 분양가가 싸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분양가가 완벽하게 컨트롤되는 도시입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 분양만 받으면 최소 2억씩 차익이 나오는 도시, 2억 정도는 차익이 충분히 나는 도시다. 새로운 직장을 얻고 청약을 해서 아파트도 받고, 그리고 전국의 중심이 있으니까 어딜 가기도 편하고. 자, 그러한 분들, 자,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내려오면 된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노후 은퇴하신 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 자, 내려오시라는 거죠. 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면서 어떤 농촌의 전원적인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곳. 자, 이제 그런 곳이 세종입니다. 자, 그런 곳이 세종이니까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내가 이주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